여러분,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쯤은 겪거나 목격하게 되잖아요. 보통,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. 근데요,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고가 사실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정말 아차 하는 그 찰나의 실수가 어떻게 내 평범했던 일상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여기서 교통사고가 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인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,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세 가지 법적 책임을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방패가 뭔지, 또 이 방패가 소용없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지, 마지막으로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교통사고가 땅 하고 나면요. 그냥 보험사에 전화만 통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. 그 순간 운전자는요, 동시에 세 가지 종류의 법적인 책임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. 첫 번째, 민사 책임은요, 피해자 다친 거 치료해주고 망가진 차 고쳐주는, 그러니까 돈으로 손해를 물어주는 거예요. 두 번째, 행정상 책임은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걸로 나라에 내는 벌금이나 벌점 같은 거고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세 번째, 형사 책임입니다. 이건 잘못하면 재판받고 징역 살고 말 그대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, 잠깐만요. 그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만 내면 전부 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? 와,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. 국가에서 모든 운전자가 범죄자가 되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법적인 방패를 하나 만들어뒀거든요. 그 방패의 이름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. 이름은 좀 어렵죠?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. 이 법은 운전자가 몇 가지 조건만 딱 만족하면 좋아, 이번엔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줄게 하고 보호해주는 운전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법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. 내가 종합보험에 제대로 가입해 있거나 아니면 사고 후에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검사가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.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죠. 바로 이 법적인 방패 덕분에 우리 대부분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든든해 보이던 방패가요,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.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 방패가 그냥 종이장처럼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. 그리고 이 예외 상황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. 그 예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. 둘째, 사망까진 아니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하는 아주 심각한 부상. 이걸 중상해라고 하거든요. 이런 사고를 낸 경우. 그리고 마지막, 사고의 원인이 법에서 정한 14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요,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든 피해자와 수억 원의 합의를 했든 아무 소용없습니다.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14. 법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14가지의 중대한 잘못을 뜻하는데요.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건데?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.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죠.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.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? 근데 이것도 보세요.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만 넘게 달려도 바로 해당됩니다. 그리고 절대 안 되지만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도 있고요. 요즘 정말 중요하죠.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고도 포함됩니다. 이 중에 딱 하나만 사고의 원인이 돼도 아까 말한 그 든든한 방패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예외적인 사고를 내서 그 방패가 깨져버렸다면 운전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형사처벌을 기다려야만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자동차 보험과는 전혀 다른 진짜 나를 지켜주는 보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.
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자동차 보험은요,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겁니다. 피해자 치료비, 차 수리비 같은 민사적인 손해를 물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.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요, 이건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.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. 피해자와 합의할 돈,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, 그리고 법원에서 내리는 벌금까지 이런 형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. 실제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. 22살 대학생이 운전이 미숙해서 그만 사망사고를 냈어요.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.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이 학생의 아버지가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에 아들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셨던 겁니다. 결국 이 학생은 그 보험금으로 유가족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요. 덕분에 법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자동차 보험이 사고로 다친 남을 위한 거라면 운전자 보험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위기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방패의 존재와 그 방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14대 중과실이라는 무서운 예외 조항을 알게 되셨습니다.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운전대를 잡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? 여러분 모두의 안전운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